네. 아무튼 그래서 뭐 그냥 몰이 다니고 몰수 이거는 이제 됐고, 오늘 이제 해야 될 거는 일단 식 하나 적어 볼게요. C6H12 O6 더하기 O2가 CO2와 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자, 지금 저 식은 맞는 식, 틀린 식. 이 식은 틀린 식이에요. 이걸 만약에 그냥 한글로 적어서, 아니 한글로 읽으면서 표현을 한다고 치면, 얘는 이제 포도당이니까 포도당이랑 산소가 반응을 해서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 라는 걸 그냥 한글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할 거면요,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안 될 수도 있어. 말 그대로 그냥 포도당이랑 산소랑 반응을 했더니 그냥 물이랑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는 얘기나 하고 싶은 거면 그냥 그래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건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에서의 핵심은, 이 식은 일단 왜 틀렸죠? 뭐가 틀린 거야? 그렇죠? 개수가 중요하니까. 그 개수가 없어서 틀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개수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개수를 맞추면 어떻게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개수가 몇이 돼요? 좋아요. 자, 이 식은 뭐게? 자, 이 식은 무슨 식? 그쵸? 호흡식이라고 얘기하면 뭐 괜찮아요. 원래 호흡식이 맞으니까. 근데 원래 호흡식이라고 먼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 오히려 호흡식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요. 이걸 호흡식이라고 부르려면 이게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거나 생체 내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해.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호흡식으로서 익숙하니까 괜찮긴 한데, 화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무슨 식이게? 화학 반응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C6H12O6, 즉 포도당이 뭘 하고 있는 식이야? 산화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게 호흡식이 되려면은 미토콘드리아, 뭐 생체내 이런 게 조건이 필요하고, 지금 그 조건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보는 게 맞냐면 포도당의 연소식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포도당에 불을 붙여서 포도당을 태우고 있는 거지.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더 맞아요. 그렇겠지? 얘는 뭐 지금은 그냥 포도당이랑 산소가 반응해서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 개수가 개수 맞추는 거를 뭐 잘 하시면 좋겠지만, 일단 그래도 간단하게 개수 맞추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그래도 해보자면, 뭐 개수 맞추는 거의 원칙은 뭐야? 그냥 개수 맞추는 원칙은 하나야. 우리는 뭐가 아니다. 연금술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원자랑 원소 이런 종류를 막 바꾸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결국은 뭐야? 반응물에 있는 거 탄소랑 생성물에 있는 탄소랑 이런 원자의 종류, 그리고 원자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라는 게 핵심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얘를 맞춰주려고 하면, 원래 뭐 이미 뭐 사실 아까 얘기한 게 답이긴 했지만, 그래도 원래 이런 거 맞춰줄 때 우리 그냥 평소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학교 운동장에 요즘 뭐 운동장에서 조회하거나 할 일 별로 많지 않지 않아? 한 번도 안 해봤지? 그치?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특히나 한 번도 안 해봤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운동장 조회를 하겠다고 운동장에 전교생이 나오라고 해. 그 다음에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서 쓰는데 그걸 이제 다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서라고 그냥 얘기를 했어, 앞에서. 근데 그냥 애들한테 알아서 질서 있게 잘 서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제대로 될까? 왜 안 될까? 보통 뭐가 없어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질서가 왜 잡히지 않을 거야? 기준이 없어서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적어도 맨 앞에 설 사람이 여기에 딱 세워 놓으면, 그러면 나머지들은 이제 이 뒤로 그리고 이 옆으로 이렇게 알아서 서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기준을 안 잡으면 힘들어진단 말이야. 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좀 더 제대로 규칙을 잡아보면, 1학년 일반 학생을 여기다 놓고 1학년 일반 학생들을 이렇게 쭉 한 줄로 세워놨어. 나머지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알아서 1학년 2반이 옆에 쓰고 1학년 3반이 옆에 쓰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기준이 되는 애가 필요하잖아. 지금 여기 이런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 맞출 때도 일단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맞춘다, 기준을 정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네 개 중에서 기준으로 잡을 애를 하나 정하고 걔의 개수를 1로 놓으면서 시작을 하면 편하게 맞출 수 있지. 보통 그러기 가장 좋은 애가 이렇게 원자수가 많은 애들. 원자수가 많은 애들 앞에다가 1 이렇게 적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얘기한 대로 우린 연금술사가 아니니까, 그럼 지금 여기 반응물에서 보면 얘는 개수를 모르니까 냅두고, 근데 얘만 봐도 탄소가 6개 있어야 된다 인 거잖아. 그러면 생성물에도 탄소가 6개 있어야 되니까 6CO2 맞춰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소가 12개가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수소가 12개가 있으면 여기 생성물에도 마찬가지로 수소가 12개가 있어야 되니까 6H2O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고,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여기 반응물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그러면 이 O2가 개수가 없어서 힘들어. 대신에 방금 채우다 보니까 이쪽에가 다 찼으니까 이쪽부터 해보면, 그럼 여기가 산소가 얘한테 12개, 얘한테 6개, 즉 총 18개가 있네요. 맞지? 그러면 이쪽도 18개가 있으면 돼요. 이쪽에도 18개가 있으면 되니까 여기 산소 6개, 그럼 얘한테 산소가 12개. 이렇게 그냥 개수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치? 사실 개수 맞추는 거는 할 줄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해. 근데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화학반응식에 있어서 개수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애초에 개수가 틀린 식은 그냥 식 자체가 틀린 거니까. 잘못된 식인 겁니다. 그냥 개수가 틀리면.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화학을 계속 배우다 보면요. 화학 반응식은 발전해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단원, 당장 우리 화원 3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는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역방향 화살표가 추가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가서 만약에 화투라던가 대학교 화학이라던가, 실제로 이제 제가 재원이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화투라던가 대학교 화학이라던가 이렇게 나중에 화학이, 결국 화투랑 대학교 화학은 참고로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화투를 선택하지 않아도 결국 대학교 화학을 배우게 되면 그건 화투랑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겹치거든. 그래서 화투라던가 대학교 화학 이런 데로 넘어가게 되면 이 뒤에 이제 뭐 이런 델타 H 이런 게 붙게 될 거야.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딱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되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이런 게 추가될 거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반응식 하나 안에도 약속된 게 되게 많아요. 이 화학자들끼리 이 반응식에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약속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은 당장 우리가 추가할 필요는 없어. 여기까지만 알아도 되는 거야. 화원에서는 당장. 근데 그래도 지금 이 반응식에서 약속된 것들은 다 제대로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잘 생각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은 지키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반응식이 뜻하는 바가 뭐야? 그러니까 이 반응식에서 개수가 뜻하는 의미가 뭐죠? 그렇죠. 개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쓰는 개수의 단위는 뭐였어? 그렇죠. 우리가 개수의 새로운 단위로서 쓰자라고 했던 게 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몰이라고 하는 단위에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 이 반응식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반응식 자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무슨 의미? C6H12O6, 즉 포도당 1몰과 O2, 산소 6몰이 반응해서 CO2, 이산화탄소 6몰과 H2O 6몰이 만들어져라는 뜻을 가진 식인 겁니다. 식 자체가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은 말 그대로요. 그냥 뭐가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지는지 적어놓고, 그리고 그 반응할 때 얘 몇 개와 얘 몇 개가 반응해서 얘 몇 개를 만들어내는지를 약속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걸 적어놓자. 우리가 식만 봐도 그걸 알 수 있게 표현해 두자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 개수는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고 있냐면, 이 개수들은 첫째, 자연수여야 됩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개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몇 개 할 때 자연수가 아닌 숫자가 나오기는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최대한 약분시켜서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666이든 2, 12, 12, 12든 어차피 같은 의미거든요. 그럴 거면 우린 2, 12, 12, 12로 적지 않고 무조건 1666으로 적어야만 합니다. 지금 얘기한 이 원칙은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 풀 때 꽤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왜? 기본적으로 문제 풀 때 대입법은 되게 좋지 않은 방법이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미지수가 있는데 이 미지수에다가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면서 그런 식으로 잘 안 풀잖아. A라고 하는 미지수가 있는데 미지수 A에다가 1부터 막 2, 3, 4, 5, 6, 7, 8, 9, 10, 11, 12, 12 대입해가면서 문제 푸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리고 화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 1단원이라고 하는 화학은 뭐랑 같이 보면 되냐면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예 과학 기본적으로 다른 과학들이랑은 느낌이 아예 달라요. 그냥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돼. 근데 그런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대입법으로 풀 수 없다고. 대부분 수학 문제 풀 때처럼 대입법으로 풀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단 개수만큼은 대입법으로 풀어도 풀만하겠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화학 반응식에서 이 개수가 미지수로 되어 있을 때 그걸 맞추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물질이 다 공개가 되어 있으면 개수를 그냥 맞추면 돼요.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 풀면서 대부분의 것들은 A와 B가 반응해서 그냥 C와 D가 만들어져 이런 반응식을 보게 될 거야.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에 대한 반응을 봐야 된다고. 근데 그런 애들의 개수가 가려져 있어. 미지수로 되어 있다고. 그럼 아까 했던 우리 이런 방법은 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든 이제 수학 문제 풀듯이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식을 뽑아내고요. 식을 뽑아낸 거에서 미지수를 구해내서 답을 구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때 그게 개수라면 개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입법으로 풀어도 된다고. 반대로 대입법으로 풀어야만 나오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개수 한정으로. 개수가 아닐 때는 대입법은 그냥 쓸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좀 기억해주면 좋겠다고. 개수는 대입법이 가능해. 이유가 개수는 자연수란 조건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최대한 약분해서 적어두는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2, 12, 12, 12로 굳이 적지 않는다고. 항상 1666으로 적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요. 내가 포도당을 지금 이 뜻 자체가 포도당을 내가 지금 뭐 2몰을 가지고 왔어. 내가 포도당을 2몰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2몰의 포도당을 연소시킬 거예요. 그러면 포도당 2몰을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총량이 몇 몰이라는 뜻입니까? 정효, 재원이. 예. 포도당 2몰을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가 총 몇 몰이야? 12몰이겠지. 그래.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CO2가 총 몇 몰인 거야? 12몰인 거고. H2O가 만들어지는 것도 총?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너무나 단순하고 지극히 뭐 단순하고 평범한 그런 얘기입니다. 참 좋은데 근데 그래도 우리 이제 실제랑 연결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평상시에서 쓰기 가장 편한 물리량이 뭐였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우리가 물리량 중에서 평소에 되게 많이 쓰는 게 뭐였어? 내가 물건을 들어봤을 때 이 물건의 뭐부터? 무게, 즉 질량부터 확인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질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되게 쉽게 편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360g이었어 얘가. 그리고 내가 얘를 갖고 있는데 얘가 64g인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기 편한 물리량으로 주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쓰기 편한 물리량의 질량이라고 해서
지금 이 식에서 얘가 64g이 쓰이면 얘가 64g이 쓰인 다음에 그럼 얘는 얘 6분의 1인 64 곱하기 6분의 1만큼만 쓰면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정현아, 왜 안 되는데? 왜 안 돼? 자, 얘가 64g이 쓰였어. 근데 얘가 64g의 6분의 1만큼, 그러니까 이 개수 B를 이렇게 적용해서 하면 왜 안 됩니까? 단순한 얘기예요. 우리가 얘기한 이 개수는 질량을 위해서 약속된 게 아니니까. 저 개수는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개수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 개 얘기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요거란 말이야. 몇 몰 얘기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그러니까 이 반응식의 뜻이 1몰과 6몰이 반응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인 거지. 그게 1g과 6g이 반응하면이라는 뜻이 아니잖아, 애초에. 그러니까 질량의 기준으로 이렇게 쓸 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런 식이 주어져 있고 우리한테 주어진 게 질량이라고 하더라도 우린 질량으로 문제를 그대로 풀어선 안 되고 무조건 뭘로 바꿔야 돼? 몰수로 바꿔야 되겠다. 자, 포도당 360g 몇 몰이에요? 몰수 구하는 방법 뭐야? 화학식량분의 질량. 자, 화학식량 구하는 방법이 뭐야? 얘의 구성원소의 원자량들을 다 더하면 되겠죠. 탄소는 12짜리 6개, 수소는 1짜리 12개, 산소는 16짜리 6개 다 더하면 됩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 지난주에? 그치? 포도당 같은 경우는 그냥 외워둬, 180이라고. 왜? 이거 일일이 계산하고 있을 시간 아껴서 다른 문제 푸세요. 여러분들 시험 시간 모자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당 같은 분자량은 외워야만 해. 포도당 180, 물 18, CO2 44 이렇게 자주 나오는 애들이나 계산 좀 오래 걸리겠다 싶은 애들은 다 외워두는 게 좋다고. 실제로 여러분들 내용량이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더 많이 외우시면 됩니다. 많이 외울수록 유리해요. 많이 외울수록 시간 단축을 도와주겠지. 자, 그렇게 되니까 얘는 180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어. 화학식량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몇 몰이에요? 2몰. 그럼 얘는 몇 몰입니까? 자, 산소 원자번호 몇 번? 8번. 그럼 양성자수 몇 개? 8개. 그럼 중성자수 몇 개? 8개. 그러면 원자량이 몇? 원자량이 16. 근데 O2니까 분자량이 몇? 화학식량이 몇? 최종적으로 32의 분자량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화학식량분의 질량 32분의 64. 몇 몰? 오케이? 자, 그래서 얘 2몰 했어.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약속. 자, 이 화학 반응식에서 보면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약속할 거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재료가 다 사라져서 더 이상 반응을 못할 때까지는 무조건 반응시킬 거야. 라는 걸 기본적으로, 암묵적으로 약속을 잡고 보는 겁니다. 식을 볼 때. 한마디로 내가 갖고 있는 여기서 지금 재료로 되는 거는 포도당이랑 산소가 재료잖아. 그러니까 두 재료 중에서 하나가 다 떨어질 때까지 무조건 반응을 하겠다는 거지. 왜? 실제 반응 중에서는요, 둘 다 남았어도 반응이 멈추기도 하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해? 무슨 수로 계산합니까? 그렇잖아.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그냥 버리고 우리가 그래도 쉽게 해볼 수 있는 계산까지는 해봐야지. 그러니까 그냥 다 쓰인다고 생각하고 하자고. 둘 중에 한 놈은 다 쓰인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자고. 그쪽이 편하니까. 쉬우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냥 약속이야.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 왜? 그렇게라도 계산해보려고 그냥.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다 쓰입니까?
지금 산소랑 C6H12O6인가 포도당 중에서 그치? 산소가 다 쓰여야 돼. 이유는 포도당 하나가 쓰일 때마다 산소가 6개씩 쓰여야 되는데 실제 갖고 있는 개수는 똑같잖아. 이몰 이몰로. 그러면 당연히 산소가 먼저 다 떨어지게 된다고. 그럼 이제 우린 여기서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냐? 산소가 다 쓰일 거야. 우리가 이거를 산소가 한계 반응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한계 반응물을 찾았으면 그 한계 반응물 밑에 그냥 얘가 다 쓰인다라고 표시해 주는 겁니다. 얘가 2몰 있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2 해두고 그 다음에 얘가 2몰 쓰일 때 얘가 6개 쓰일 때 1개 쓰이는 거니까 얘가 2몰 쓰일 때 얘는 6분의 1만큼만 쓰이면 되겠죠. 맞지? 얘 6개당 얘 1개만 쓰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얘 쓰이는 거에 6분의 1배만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개 쓰면 얘는 2 곱하기 6분의 1만큼만 쓰인다고. 그때 만들어지는 CO2는 몇? 얘는 6이고 얘도 6이니까 이번엔 같은 개수만큼 만들어지네. 산소가 쓰인 만큼 CO2가 만들어지네. 그러니까 얘가 2몰 쓰였으면 얘도 2몰 만들어지고 그리고 얘 2몰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냐면 한소는 6분의 10몰 아니 이산화탄소 아니죠. 포도당은 6분의 10몰 정도가 남게 될 거고 산소는 다 떨어질 거고 이산화탄소 2몰, 물 2몰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라는 결론을 얻게 되겠죠.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이게 몰 다음에 포인트가 되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정리를 했었던 포인트가 되면 그 다음에 나오게 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게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입니다. 네,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얻은 CO2는 그래서 몇 g입니까? 내가 지금 CO2를 2몰 얻었잖아. 몇 g이에요? 88g이죠. 네, 내가 얻은 CO2는 88g입니다. 왜? CO2의 분자량이 몇이야? 44입니다. 그럼 CO2의 분자량이 44인데 44 뜻이 뭐야? 분자량 화학식량 뜻이 뭐야? 1몰당 44g이에요 라는 뜻이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2몰이니까 88g. H2O의 분자량은 18. 그래서 얘가 36g이겠지. 얘가 지금 6분의 10몰이니까 얘는 몇 그램? 300g. 이렇게까지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까지 한 게 기본 뼈대입니다. 딱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일단 화학반응식의 양적 관계에서 여기까지를 제대로 익혀주시면 돼요. 이걸로 문제를 풀 수 있냐? 아니요. 문제에서는 이제 이거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해요. 실제로 지금 여기까지 일단 익숙해지는 게 우선 목표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되게 많은 걸 더 쓰게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질량보존회가 없지. 예를 들어서 지금 반응 전에 내가 갖고 있던 얘가 360g이었고 얘가 반응에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게 64g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더해서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총량이 424g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 후에도 총량이 424g이 되겠지. 뭐 이런 걸 이용하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 왜 실제로 지금 이 단어는 뭐 하는 단원이라고 했어? 수능에서 1등급 킬러가 나오는 단원이라고 했잖아. 되게 많은 어려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할 줄 알면 돼가 아니라 지금 이건 그냥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뭔가를 많이 붙여 나가야 될 겁니다, 우린. 근데 그 붙여 나가는 건 좀 나중에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 가져와갖고 부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뭐가 됐든 일단 기본부터 제대로 합시다. 당장 그래서 오늘에서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을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될 거고 바로 다음 주만 해도
우리가 여기다가 살 좀 붙이는 걸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오늘 안에 우린 1단원을 끝낼 겁니다. 너네는 이제 1학기 기말고사까지 통틀어서 2단원까지만 하면 되거든. 1단원, 2단원이 1학기 파트고요. 3단원, 4단원이 2학기 파트예요. 근데 우리 아직 1월도 안 들어감. 오늘 12월 31일이에요. 오늘 근데 1단원을 끝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다고 보긴 힘듭니다. 일단은 문제 푸는 거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단원 진도도 천천히 나가더라도 일단은 문제 푸는 거 연습을 바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주에 바로 숙제를 내드릴 건데 해오십시오. 안 해오면 별 수 있나? 남겨서 하면 되지. 여러분들 10시에 학원 없잖아요. 전 12시까지 고3 수업을 하거든요. 어차피 전 12시에 퇴근을 해요. 남기면 되지 뭐. 어떻게 남으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 남으라고 남기 싫으면 해오면 돼. 되게 단순한 얘기죠. 숙제만 해오면 남을 일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한 이게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고요. 지금 이걸 제대로 하실 수 있으면 되고, 이걸 완전히 습관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가 엄청 어렵든 엄청 쉽든 이 짓거리는 항상 할 거예요.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렇게 적어야 뭔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는 몰수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는 변화하는 몰수, 항상 반응물들이 마이너스, 생성물들이 플러스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하고 있었던 이 개수 B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성립하면 되는 거냐면 요 라인에서 성립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요거 연산해서 결말 얻어내면 되겠고, 이렇게 적는 것만큼은 항상 이건 뭘로? 몰수로 하는 겁니다. 질량 덜컥 그냥 갖다 놓고 때리면 안 된다고. 무조건 몰수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 한계 반응물을 알아내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린 지금 기본만. 오케이? 됐죠? 오늘 한 이게 막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강조해야만 하는 내용이야. 일부러 지금 내용에다가 힘을 좀 다 빼고, 지난주에도 막 이것저것 얘기했어도 결국 이것만이라도 기억해달라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길 바라서 그런 거예요. 몰은 그냥 새로운 단위야 라는 걸 머릿속에 좀 제대로 각인을 시켜주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일단은 이 뼈대를 제대로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꾸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아지고 머리가 복잡해질 텐데, 그런 머리 복잡해지는 거 다 집어치우고 일단 이걸 적어놓고 그 다음에 씩 찾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그냥 아예 문제 시작부터 풀리질 않습니다. 이걸 안 해놓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또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할 것들은 끝이 났어요. 뭐 8시 52분밖에 안 됐어. 시간이 너무 널널한데? 잠깐 쉴까? 그러니까 좀 쉽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가 되겠죠. 오늘 1단원의 세 번째 파트가 될 건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농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농도가 뭡니까? 뭐 좋아요. 일단 진하기,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농도가 뭔지 잠깐 기본적으로만 접근을 해보면, 농도는 진하기예요. 근데 진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농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이 어떤 표현이 나와야 되냐면 혼합물이어야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뭐가 섞여 있어야 돼. 그리고 혼합물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저것 섞여 있는 그 와중에 우리가 특정 용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농도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야. 어때요? 별로죠? 표현이 너무 별로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냥 여기서 몇 가지만 좀 가져가 봅시다. 첫 번째 일단 비율. 비율은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용질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알긴 알아야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용질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소금물이 있어. 그러면 소금물에서 소금이랑 물 중에서 뭐가 용질인 거죠? 소금이 용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용질은 뭔가 우리가 녹이는 쪽, 그러니까 녹는 쪽이 되는 거지. 녹는 쪽이 되는 거고, 녹이는 쪽은 뭐가 되는 거야? 용매라고 해서 소금물에서 물이 이제 용매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 그래, 소금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그냥 그렇잖아. 물 한 컵 떠다 놓고 거기다 이제 소금을 퍼서 이렇게 녹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은 녹이는 쪽이고 소금은 녹는 쪽이고 이렇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으니까 용매 용질을 구분하는 게 되게 편해. 근데 만약에 내가 알코올이랑 물을 섞었어요. 그럼 둘 중에 뭐가 용질이고 뭐가 용매입니까? 둘 중에 뭐가 용질이고 뭐가 용매게? 오, 당연하죠. 섞인 거 저 어제도 마시고 그저께도 마시고 그저께도 마셨어요. 물이 용매입니다. 그러니까 별로지. 야, 이게 알코올이 용질이고 물이 용매야. 너무 별로잖아.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 누가 용질이고 누가 용매인지 좀 그래. 그래서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한 거예요. 보통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뭐가 됐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물질은 뭐야? 물. 그러니까 물은 항상 용매로 두자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통 이 용매 용질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되게 많아요. 그 여러분들 그 앞으로 이제 물에 대해서 배우면요. 물은 진짜 신기한 화학물질입니다. 물은 세상 그 어떤 다른 화학물질들도 다 갖지 못하는 화학적 특징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체가 되면서 부피가 증가한다던가 뭐 그걸 포함해가지고 되게 많은 특이한 특징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생명이 사는데 꼭 필요한 특별한 무언가였던 거고 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물은 정말 특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하고 중요한 용매인 물을 그냥 우리는 딱 항상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도 물은 용매야. 그럼 물이랑 뭐랑 섞여 있으면 물은 무조건 용매로 두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물이 안 들어있는 경우는 머리가 복잡해지겠지. 근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요한 물을 항상 용매로 둔 것만 다룰 거예요. 언제? 화원에서는. 그리고 어차피 화학원에서는요. 그냥 항상 물이 용매일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사실 지금 이 정의 같은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얘도 결국 뭐냐면 그냥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진 어떤 공식이 있는지만 잘 알고 지나가면 되는 거란 말이지. 자, 그 중에서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이게 우리 평소에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제일 많이 쓰는 농도 아까 이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했었으니까 얘기를 해볼까요? 용액분의 용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죠. 근데 정확하게 용액의 뭐분의 용질의 뭐죠?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뒤에다가 곱하기 100. 이걸 우린 무슨 농도라고 부르지? 이거 무슨 농도라고 불러? 퍼센트 농도라고 부르죠. 백분율이라고 하는 퍼센트가 되는 이 곱하기 100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 우리가 제일 쉽게 측정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물리량이 뭐라고? 질량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 질량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들이 되게 편하단 말이야,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농도는 이 질량을 기준으로 정해놓으면 되게 좋은 게 맞아요. 쉽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는 퍼센트 농도를 되게 많이 쓰지. 농도하면 다 퍼센트 농도를 쓴단 말이야. 용액의 질량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야? 전체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우리가 녹인 특정 물질의 질량의 비율을 표현한 거지. 그리고 그 비율을 무엇은 뭐예요? 몇, 100의 기준으로 표현을 해놓은 게 이제 퍼센트 농도가 됩니다. 그건 이제 백분율이라고 얘기를 하지. 최대를 100으로 놓고 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서로 비교해주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는 거. 이게 이제 퍼센트 농도잖아요. 얘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우리 주변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곳에서들도 되게 많이 쓰이는 농도가 이 퍼센트 농도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농도가 이 퍼센트 농도야. 이거 이제 여기서 좀 더 가서 ppm 농도도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 쓰입니다. ppm 퍼센트 이런 게 이제 흔히 많이 쓰이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는 화학을 하고 있잖아. 자, 화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화학에서 이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량이라고 계속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값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리량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무슨 뜻이냐면 그냥 물리적으로 주어진 값이에요. 한마디로 되게 쉽게 변하는 값들을 물리량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포도당 180g을 내가 들고 있었어. 근데 포도당 360g을 갖는 방법은 너무 편하죠. 어떻게 하면 돼? 원래 갖고 있었던 포도당의 2배만큼의 포도당을 가지면 돼요. 너무너무 편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물리량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쉽게 편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물을 100g짜리 물컵으로 이제 100g 정도 물을 3컵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물.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뭘 해줄 거냐면요. 제일 처음에 얘는 여기다 180g의 포도당을 녹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난 여기다가 180g의 요소를 녹일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뭘 녹일 거냐면 180g의 아세트산을 녹일 거예요. 자, 이 셋은 농도가 어때요? 일단 같아. 어떤 입장에서? 퍼센트 농도의 입장에서. 왜?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까? 용액의 질량, 이거는 280, 이거 280, 이거 280. 그럼 용액의 농도 구할 때, 퍼센트 농도 구할 때 용액의 질량은 280이고 용질의 질량은 전부 다 180이니까 그럼 얘들은 전부 똑같이 280분의 180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를 구하면 돼. 근데 자, 아까 전체 중에서 용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곧 농도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진짜 화학적으로 비율이 같을까요? 안 같겠지. 같을 수가 없어. 이를테면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이번에는 똑같이 물 100g을 3개를 떠다 놨어. 그리고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같은 입자 개수가 들어가는 이런 큐빅 하나씩을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각설탕 모양의 이런 큐빅 모양으로. 이 안에는 모두 다 똑같은 입자의 개수가 들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큐빅 3개 분량의 포도당을 넣은 것과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이 3개 분량의 요소를 넣은 것과, 잠깐만요. 그리고 이 큐빅 3개 분량의 아세트산을 넣은 거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번엔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랑 저거 중에서 화학적으로 농도가 같다라고 표현할 만한 건 어느 쪽이 더 맞아요? 이쪽이 더 맞겠지. 왜? 이번에는 진짜 입자 개수를 다 똑같이 집어넣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비율의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이쪽에 가 더 같은 농도가 맞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거는 화학적으로 좋은 농도가 될 수가 절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비율이 같다라고 볼 수 없는 세 개가 같은 농도를 갖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농도가 화학적으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화학적으로 저쪽이 되게 좋지 않은 농도라는 건 알겠고 새로운 농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농도를 만들기에 지금 어때? 너무나 좋은 새로운 단위가 있죠. 뭐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몰이라고 하는, 우리가 약속해 놓은 몰이라고 하는 너무 좋은 단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만든 새로운 농도는 그 몰을 이용해서 만들 거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몰 농도라고 불러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몰 농도 얘기를 할 때 뭐가 중요하냐? 자, 이 질량이라고 하는 물리량 말고 또 우리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물리량이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밀도는 물리량이 아니에요. 밀도는 되게 중요한 거 맞는데, 온도는 물리량이라고 하면 물리량이 맞는데 온도는 일단 좀 빼두고 얘기해 봅시다. 온도 되게 좋지. 온도 좋은데 빼고. 부피. 그래요. 이제 이 물리량이라고 하는 게 흔히 이제 물질의 양을 측정하기에 좀 좋은 그런 수단들이 보통 이제 물리량이 되는 건데, 예, 물리량 중에서 제일 측정하기 쉬운 게 사실 질량보다 더 측정하기 쉬운 게 부피예요. 부피는 그냥 눈으로만 봐도 얼추 알 수 있잖아. 그렇지? 비교 대상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기준만 있으면 얼추 눈대중으로도 알 수 있는 게 부피란 말이야. 이 부피라고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물리량입니다. 뭐랑 같이? 질량이랑 같이. 근데 이 물리량인 질량과 물리량인 부피는 특징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무 쉽게 변해요. 대신에 이 너무 쉽게 변하는 이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화학적인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밀도죠. 밀도는 물리량이 아니라 화학적인 성질에 가깝습니다. 단, 여기 밀도에서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밀도는 언제만 화학적인 성질이냐면 기체가 아닐 때만 화학적인 성질입니다. 왜? 기체에서는 밀도가 너무 쉽게 변해요. 근데 액체나 고체 밀도는요, 거의 안 변합니다. 온도 영향을 받긴 받지만 기체처럼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할 거는 뭐 하나하나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우리 밀도가 뭐니까 질량이랑 부피를 어떻게 묶어주는데, 밀도는 그치,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것만큼은 일단 또 잘 기억하고 외워두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 건 알잖아. 그쵸?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 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부피랑 질량 이렇게 있으면 일단 이 질량을 이용해서 만든 거 얘네들 다 그래, 좋아. 근데 이게 너무 이제는 화학적으로 쓰기엔 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저걸 안 쓸 수는 없어. 왜? 화학자들도 인생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학자들도 쓰긴 써요, 저 농도를. 근데 대부분의 화학 실험에서 쓸 만한 다른 화학적인 농도가 필요하니까 하나 더 만든 것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많이 하게 될 거냐면 얘를 얘로 바꾸거나 얘를 얘로 바꾸는 것도 많이 해볼 건데, 그건 이제 차차 연습하기로 하고, 당장 오늘 얘기하려는 건 이건 아니고, 몰농도가 뭔지나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되겠냐? 자, 몰농도에서 이 몰은 우리가 아까 만든 그 몰입니다. 왜? 몰은 뭐를 세는 단위였어요? 입자의 개수를 세는 단위죠. 그걸 이제 우리는 몰이라고 하는 그냥 새로운 단위를 만든 거, 약속한 거예요. 그것과 뭐를 엮어줄 거냐면 이제 지금 얘기했었던 이 두 가지 물리량 중에서 요 아래쪽, 요 부피랑 엮어줄 거예요. 그렇게 엮어서 표현하는 게 몰농도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유를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왜 하필 몰수와 부피를 엮기 시작했는가를 얘기를 해보면요. 왜 지웠을까요? 이것만 하나만 적어놓읍시다. 자, 이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냐면, 자, 원래 여기 지금 용매에 해당되는 건 물이고, 물의 질량은 100g이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용질인 포도당을 180 넣어주는 순간 총 질량이 몇으로 변해버려? 280g으로 변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용질을 넣어줌에 따라서 질량이 너무 큰 폭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질량은 우리가 넣어준 용질에 의해서 너무 크게 변하는 이 변동값이 되게 큰, 변동폭이 되게 큰 물리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준으로 잡기가 너무 구려. 너무 쉽게 변한다고. 근데 용액에서 부피는 어떠냐면
부피는 어때? 여러분들 뭐 그거 있잖아. 내가 물 한 컵을 이렇게 떠다 놓고 여기다가 소금을 3스푼을 녹인 거야. 그러면 막 물이 막 불어나갖고 막 넘칩니까? 아니죠. 원래 량이랑 별 차이도 안 나. 우리가 여기다 소금을 녹인다고 해도 부피 차이가 별로 안 난단 말이야. 이걸 이제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뭐 물 분자 사이로 우리 소금 입자가 막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준 소금의 부피만큼 부피가 늘어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부피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넣어준 용질의 영향을 적게 받는 물리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써먹기 좋겠지. 그래서 그냥 바로 뭐로 만들어버린 거냐? 그냥 부피분의 몰수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몰롱도인 거예요. 근데 전체 분해, 전체 중에서 특정 용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우리 목표지. 그러니까 이 부피는 전체의 부피를 써야 되겠네. 그래서 용액의 부피를 쓰면 되고요. 몰수는 용질의 비율이 우리가 궁금한 거니까 용질 몰수를 쓰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뭐 용질 몰수의 단위야. 그리고 몰인데 여기서 이제 용액 부피의 단위는요. 우리가 익숙한 건 사실 밀리리터 쪽이 좀 더 익숙할 거야. 왜? 밀리리터 쪽이 좀 더 작은 단위고 우리가 흔히 쓰는 단위거든요. 대표적으로 물의 밀도가 1g/ml다 보니까 우리는 흔히 g을 많이 쓰잖아요. 질량에서. 그리고 그거랑 매치되는 게 밀리리터 쪽입니다. 그래서 밀리리터를 되게 많이 쓰게 돼. 근데 밀리리터는 표준이 아닙니다. 원래 표준은 뭐야? 리터가 표준이고요. 밀리리터는 1000분의 1 리터란 뜻입니다. 밀리 자체가 1000분의 1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파생된 거란 말이야. 기준 잡기에는 좀 별로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원래 기본인 리터를 기준으로 잡아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액 부피 리터 분의 용질 몰수 이렇게 구해주는 거란 얘기지. 오케이? 알겠죠? 실제로 이것만 봐도 우리 너네 되게 신기한 게 물 밀도가 1g/ml입니다. 신기하지 않냐? 아닌가? 근데 실제로 이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냐면요. 물의 밀도가 1g/ml인 게 너무나 우연의 일치로 신기하다인 게 아니라요. 물의 밀도가 1g/ml가 되도록 부피와 질량을 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물리량은 모두 다 물의 기준을 맞춰 놓은 게 정말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섭씨 온도입니다. 우리는 온도를 원래 지금처럼 측정했던 게 아니라 물이 어느 온도를 0도씨로 정해버린 거야. 과학자들끼리 약속을 한 거야. 그리고 물이 녹는 온도? 끓는 온도를 100도씨로 정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사이를 100칸으로 나눠요. 그리고 그 똑같은 양만큼의 온도 변화일 때마다 101도, 102도,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 이런 식으로 칸을 나눈 거지. 실제로 물한테 기준을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물이 너무나 특이해서. 그리고 물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물의 밀도를 이렇게 잡아놓고 우리는 그러니까 뭐야? 물 1ml를 갖다 놨을 때 질량을 1g으로 보기로 한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1g이라는 거에 기준을 잡은 거지. 부피의 기준을 잡을 때도 물 1g의 기준을 1ml 이런 식으로 잡은 거지. 사실 근데 밀리리터의 기준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건 이제 제곱센티미터,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미터 이쪽이 먼저니까 사실 부피의 우선 쪽은 그쪽이 우선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로 뭐 신기한 것도 많아도 아무튼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1단원에 대해서 얘기한 게 결국 무슨 내용이 있게 되는 거냐? 자, 첫 번째 맨 앞에 있는 1-1은 안 한다고. 왜? 생활 속의 화학 그거 너무 학교마다 너무 달라요. 학교마다 배우는 것도 너무 다르고 다루는 내용들도 너무 달라. 그리고 너무 짜잘하고 같이 할 만큼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이론 없이 진짜 다감기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일단 거기는 패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 나오고 이런 거 보면 그냥 그런 거 보고 그 맞춰서 외우고 설명 필요한 것만 설명해주고 하면 되겠지 뭐.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넘기고. 그래서 1-2 중단원 기준으로 1-2에 들어와서 나오는 소단원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정리했었던 게 그냥 이제 내용 말고 주제만 정리를 해보면 몰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 그러니까 몰수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가 중요했었던 거죠. 우리가 몰수라고 하는 거, 몰이라고 하는 건 개수를 세는 새로운 단위일 뿐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뭐 아보가드로가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 그냥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다시 정리하면 되겠고, 일단 지금은 몰수라고 하는 거, 몰이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이다.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몰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왜? 애초에 그거 때문에 몰이라는 단위를 새로 만든 거니까. 화학식량과 질량을 엮으려고 만든 단위예요. 몰이라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몰이라는 걸 구하는 식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그냥 그러려고 만든 단위라서 뭐 그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애초에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거야. 화학식량분의 질량하면 몰수가 나오도록 만든 단위가 몰인 거라. 애초에 그렇게 약속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화학 방정식의 양적 관계라고 하는 내용을 아까 봤었죠. 그 양적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야? 위에 것과 함께 엮어서 이제는 개수와 몰수, 개수의 관계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떤 화학 반응식을 봤을 때 그 개수는 무슨 뜻이다? 그 식 자체가 그만큼의 몰수가 반응에 쓰였을 때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거는 꽤 중요한 정의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4단원 마지막 부분에 가면 화학 반응식에서의 열의 출입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요. 그때는 방금 얘기한 기준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무조건 뭐 CH4 더하기 이 O2가 이 CO2 더하기 이 H2O 맞냐? 아니지, CO2가 하나여야 되지. 이런 반응식이 있다라고 하면 이 반응식의 뜻은 CH4 1몰과 O2 2몰이 반응해서 CO2 1몰과 H2O 2몰을 만들어내는 반응이야 라는 뜻을 가진 식이라고. 저 식이. 그런 식으로 약속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리량을 가져올 때 항상 모든 물리량을 다 몰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서 써먹어야 됩니다. 왜? 이 개수가 그 몰을 기준으로 약속되어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던 거고. 세 번째, 몰 농도라고 하는 우리가 이 몰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를 만들고 나서 그걸 이용해서 이 퍼센트 농도처럼 화학적인 어떤 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농도 대신에 화학에서 쓰기 너무 좋은 이 몰을 이용한 새로운 단위, 아니 새로운 농도까지. 한마디로 여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냐면 이런 애들이 이런 성질을 갖네 너무 신기하다가 아니라 그냥 화학자들끼리 모여서 약속한 일종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지금도인가? 아니 지금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단원명도 그런가? 원래 꽤 오랫동안 요 1단원의 단원명이 그래서 화학의 언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것 같긴 하다. 화학의 언어라는 그 단어명을 많이 썼어요. 원래 언어가 그런 거잖아. 제가 지금 그런 거잖아라고 얘기했을 때 그 그런 거잖아의 뜻을 여러분들이 그런 거잖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건 그런 거잖아는 그런 뜻이야라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그런 느낌인 거지. 그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지. 여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뭐야? 우린 지금 화학의 언어라고 되어 있지만 국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에서 정량적 화학은 뭐? 수학에 가깝다고. 그럼 이제 우린 뭘 해야 되냐? 문제를 풀어야겠지. 사실 글이 어떻고 개념이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합니까? 수학에서? 중요하긴 중요해. 알면 좋아. 알면 좋은데 그게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 결국 문제 풀 때 핵심이 되는 건 뭐야? 그 공식을 어떻게 써먹을 것이고 결국 문제에 주어진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식을 어떻게 뽑아내서 그 식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그냥 딱 그거잖아. 화학 그 정량적 화학 1단원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봐야만 하겠지. 35분인데 왜 끝났지? 잠깐 일단